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는 계절이 다가오면서 체지방 감량을 시도하고 있는데 근육이 같이 감소하게 되는 문제를 겪고 계실 겁니다. 누구나 복근은 있지만 체지방에 덮여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는데 복근을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려면 복근 운동 같은 근력 운동을 해야 할지 체지방을 빼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근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운동 방법을 바꿔보기도 하고 식단을 바꿔보기도 하는데요. 다이어트에 관한 정보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효과적인지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근육량을 늘리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멋진 복근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다이어트를 많이 하실 텐데요. 체지방 감량을 위해선 식단과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일단 고기 같은 육류를 먹지 않는다고 하면 근손실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단백질 섭취를 탄수화물로 대신하게 되면서 체지방만 늘어나게 되는데요. 근손실을 방지하고 기초대사량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퍼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인 물리학자 박치우 교수에 따르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아미노산이 부족해지고 우리 몸에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데 문제가 발생하면서 몸을 깎아먹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단백질 중에 당장 필요하지 않은 단백질을 분해해 아미노산을 만들면서 근손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와 탄수화물 조합으로 먹으면 가장 효과적인데요. 이렇게 같이 섭취하면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의 고갈을 늦추고 지구력 향상을 돕기 때문에 근손실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언제 먹는 게 좋은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근육의 글리코겐을 저장하는 45분에서 1시간 내에 단백질과 탄수화물 섭취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1시간 이상이 지나게 되면 적절한 영양소 섭취가 이루어져도 근글리코겐 저장과 근손상 치료 및 새로운 근육의 생성 작용이 느려지게 되면서 단백질이 계속 분해되기 때문에 근손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단이 중요한 만큼 운동 방법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근손실이 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유산소 운동을 해서 근손실이 온다면 주기적으로 러닝을 하는 러너들이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분들의 근육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보디빌더 같은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분들이 아닌 일반인이라면 오히려 유산소 운동을 보태주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유산소가 근손실이 온다는 말은 오버트레이닝 때문인데요. 오버트레이닝이란 강도 높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하면서 신체가 만성적인 피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운동 후엔 충분한 영양분과 휴식이 중요한데 이렇게 충분한 휴식을 가지지 않고 근육에 스트레스를 주면 근육은 회복의 범위를 넘어서면서 오버트레이닝 상태가 되고 극심한 피로감과 우울감을 동반하면서 근육량 또한 감소하게 되는데요. 유산소 운동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고강도로 진행하게 되면 근육에 스트레스를 가하면서 근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버트레이닝을 하지 않고 유산소를 하는 방법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지 않는 날에 유산소를 하는 방식으로 나눠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연세대 의과대학 논문에 따르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짧은 시간 내에 함께 진행하지 않고 최소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함께 해야 되는 경우라면 근력 운동을 먼저 하는 것이 근손실을 예방할 수 있고 부득이하게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강도 인터벌로 진행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버트레이닝이 되지 않도록 자신에게 맞는 강도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 충분한 휴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근손실 없이 체지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40대부터 매년 1% 이상 감소하며 근력 또한 최대 4%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영양 섭취와 운동으로 근육으로 가는 혈액량을 늘리면서 근육이 손실되는 속도를 줄일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운동을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다이어트를 할 때 제대로 된 건강 지식이 없다 보니 굶기도 하면서 살은 빠지는 것 같은데 근육은 없고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운동과 식단에 관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이런 내용을 공유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꼭 건강과 근육을 함께 유지해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